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황가의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황태강 회장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며 조문을 하러 왔다. 그들 중에는 유명 기업인, 정치인, 그리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유명 인사들이 많았다. 황태강 회장은 한국의 가장 부유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민호라는 이름의 26살 청년이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유모차가 있었고 그 안에는 약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유모차에 달린 작은 이름표에는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유모차를 밀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그는 많은 시선을 받았다.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에 온 것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황태강 회장의 영정 앞에 도착한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고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슬픔, 감사함,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황태강의 가족들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황태강의 아내인 김지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아들 황준서는 경계의 눈빛으로 민호를 주시했다. 저 사람이 누구죠? 김지수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는 영정 앞에서 묵념을 마친 후 유모차와 함께 조문객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장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황가의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15살 때 그는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던 그를 발견한 것이 바로 황태강 회장이었다. 회장은 그를 데리고 가서 따뜻한 음식과 옷을 주었고 이후 그의 학업을 전액 지원해 주었다. 민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유언장 낭독 시간이 다가왔다. 가족들과 몇몇 중요한 인사들이 별도의 방으로 이동했다. 민호도 유모차를 밀며 그들을 따라갔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가족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황준서가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황준서를 바라보았다. 저도 참석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의 대답이 이어지기 전에 가족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잠시만요, 황 사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제 이름은 정민호입니다. 저는 황태강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도와주셨던 고아입니다.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모차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황태강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 말에 방하는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곧 소란스러워졌다. 황준서는 얼굴이 붉어지며 앞으로 나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김지수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른 가족들도 웅성거리며 민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정민호 씨,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민호는 천천히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서연이의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서연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난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제가 이 아이를 회장님께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 편지가 진짜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황준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설마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건 아니겠죠? 박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황 가족을 바라보았다. 편지의 필체가 회장님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유언장에 추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만약 정민호가 서연이를 데려온다면 DNA 검사를 실시하라. 서연이가 내 친자임이 증명되면 그녀는 황가의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내 재산의 30%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정민호를 그녀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한다. 방안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황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김지수는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민호와 서연이를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DNA 검사를 당장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황가의 고요한 장례식은 예상치 못한 소란으로 변했다. 민호와 서연이의 출연은 황가의 평화를 깨뜨렸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시작에 불과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동안 민호와 서연이는 황가의 저택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다. 이것은 박 변호사의 제안이었다. 그는 만약 민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서연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황가의 모든 사람들이 민호와 서연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황준서는 자신의 상속권이 위협받는 것에 매우 불만이었다. 그는 여동생 황미나와 함께 민호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작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황준서가 말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말로 아버지가 도와준 고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 황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나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니. 그것도 믿기 힘들어.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정말 아버지의 딸인지가 중요해.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들 거야. 황미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 이복동생이라면? 황준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럴 리 없어. 절대로. 한편 민호는 서연이를 돌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황가의 넓은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황태강 회장은 그에게 제2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회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문을 열자 황가의 오래된 가정부인 이순자 여사가 서 있었다. 식사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오시겠어요? 아니면 여기로 음식을 가져다 드릴까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여기서 먹을게요. 서연이가 자고 있어서요. 이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정민호 씨, 조심하세요.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당신과 아이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여사가 떠난 후 민호는 서연이의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서연아. 내가 너를 지킬게. 내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내 곁을 지킬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창문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은 경비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즉시 문을 잠그고 서연이의 침대로 다가갔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고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 잠깐 여행을 떠날 거야.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호는 뒷문으로 나가 정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황가에서 지내던 시절 이 저택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담장 근처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이곳은 그가 어렸을 때 자주 사용하던 길이었다. 하지만 담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앞에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어디 가십니까? 정민호 씨,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민호는 서연이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누구세요? 걱정 마세요. 해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죠. 민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이미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제 동생을 건드리지 마세요.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황미나가 정원등을 켜며 나타났다. 그녀는 두 남자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장 이 자리를 떠나세요. 안 그러면 경비에게 연락하겠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본 뒤 황미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황미나는 민호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아이는요? 민호는 여전히 경계하며 대답했다.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을 도왔냐고요? 황미나가 미소 지었다. 저도 진실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면 그녀는 제 여동생이에요. 가족을 해치는 일은 없어요.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에 조금 안심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밤이 춥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 방 앞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민호는 황미나를 따라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적어도 황가의 모든 사람이 그를 적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서연이를 돌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박 변호사가 들어왔다. 정민호 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다행히 황미나 씨가 도와주셨어요.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당신과 아이의 안전은 보장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내일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3일이 걸리지만 황가족의 요청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가 떠난 후 민호는 서연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황태강 회장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6개월 전 민호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태강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은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민호야, 와줘서 고맙다.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어서 건강해지셔야 해요. 황태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게 부탁할 것이 있어. 그는 베개 밑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것을 읽어보렴. 민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지민이라는 여성이 황태강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황태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게... 그녀는 내가 사업차 제주도에 갔을 때 만난 여성이었다. 황태강이 설명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지.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저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지.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아이는?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야. 지금 6개월 정도 되었을 거야.
지민이는 출산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녀의 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그녀도 건강이 좋지 않아. 황태강은 민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민호야,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서연이를 데려와 주겠니? 그녀는 내 핏줄이야.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딸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회장님, 제가 서연이를 찾아 데려올게요. 고맙다, 민호야. 넌 항상 내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민호의 회상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이번에는 황준서였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민호는 서연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황준서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젯밤 일에 대해 듣었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당신이 보낸 사람들 아니었나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황준서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민호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군요. 그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황준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사실로 증명된다면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민호는 그의 말에 약간 놀랐다. 이해합니다. 저도 진실만을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죠. 황준서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가 다시 민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많이 아끼셨더군요. 그 말을 남기고 황준서는 방을 나갔다. 민호는 그의 마지막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황준서는 그를 적대시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가 민호를 아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날 오후, 민호는 서연이를 안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날씨는 맑았고 서연이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눈을 반짝였다. 정민호 씨, 목소리가 들렸다. 이순자 여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민호는 서연이를 한 팔로 안은 채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이게 뭔가요? 황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특히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여사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젊은 황태강이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제주도 해변에 서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이 여성이 민호가 놀라서 말했다. 네, 아마도 박지민 씨일 거예요. 회장님이 제주도에 계실 때 이 사진첩을 가지고 계셨어요. 돌아오신 후에도 가끔 이 사진을 보시곤 했죠. 민호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민은 서연이와 정말 닮아 있었다. 특히 그녀의 미소는 서연이가 웃을 때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이 사진이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어요. 이 여사가 말했다. 회장님은 지민 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여사님. 이 사진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여사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그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지민 씨의 아름다움을 모두 물려받았으니까요. 민호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가 황가의 모든 가족을 회의실로 불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호는 서연이를 안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모든 가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황준서, 황미나, 김지수, 그리고 몇몇 다른 친척들까지.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증인의 입회하에 봉인되었으며 조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그는 잠시 내용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보았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연이는 99.9999% 확률로 황태강 회장님의 친자입니다.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소란이 일었다. 김지수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황준서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황준서가 중얼거렸다. 황미나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우리 여동생이네요. 박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계속 말했다. 황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서연이는 황가의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되며 회장님 재산의 30%를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정민호 씨가 그녀의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를 아는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황태강 회장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김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편이 외도를 했다니. 사모님,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사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김지수에게 건넸다. 김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여보.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민호는 이 순간이 매우 사적이라고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황미나가 그를 불러세웠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민호는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그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여동생이에요. 황미나가 말했다. 이 집에서 자라야 하지 않을까요? 황준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비통하고 쓰라린 웃음이었다. 다 끝났군.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셨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겼소.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 집안의 상속권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는 방을 나가기 위해 돌아섰지만 갑자기 몸을 돌려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편지 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민호에게 도달하기 전에 황미나가 재빨리 움직여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그만해. 그녀가 소리쳤다. 경비원들이 빠르게 들어와 황준서를 제압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민호를 노려보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가 소리쳤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민호는 서연이를 더 단단히 안았다. 서연이는 소란에 놀라 울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다. 괜찮아, 서연아. 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황준서가 끌려나간 후 김지수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정민호 씨, 남편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는 당신이 이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더군요. 그리고 제게 당신과 아이를 받아들이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그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김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민호 씨, 당신과 서연이가 이 집에 머물렀으면 합니다. 서연이는 황가의 일원이에요. 그녀는 이곳에서 자라야 해요.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사모님, 제 말은 당신도 함께 이곳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서연이의 보호자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남편은 당신을 아들처럼 여겼다고 하더군요. 그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는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민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저는 서연이가 황가의 일원임을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는 제 집으로 돌아가 살겠습니다. 물론 자주 찾아뵙고 서연이가 자신의 가족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미나가 다가와 말했다. 정민호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서연이는 우리 여동생이에요. 그녀가 이 집에서 자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회장님께 말이죠.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두 분 다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님의 유언이 명확합니다. 정민호 씨가 서연이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럼 김지수가 마침내 말했다. 정민호 씨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서연이가 자신의 가족을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해 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황가의 격동적인 며칠이 끝을 맺었다. 민호는 서연이를 안고 황가의 저택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는 황태강 회장과의 약속을 지켰고 이제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다.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돌아왔다. 그것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그는 서연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데려갔다.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연아.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좀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서연이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피곤한 듯 하품을 했고 민호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푹 자렴, 우리 공주님. 그는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민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황태강 회장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것은 큰 책임감을 의미했다. 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서연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은 전화 벨 소리에 중단되었다. 그는 전화를 들어받았다. 여보세요. 정민호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제 이름은 최강호입니다. 저는 황준서 씨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긴장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정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준서 씨는 당신과 그 아이가 황가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을 감시하고 약점을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하지만 저는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황준서 씨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으며 당신과 서연이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어린 딸이 있습니다. 당신이 서연이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준서 씨가 하려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경고해 주셔서. 조심하세요. 정민호 씨, 황준서 씨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황준서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었다. 서연이를 위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해져야 했다. 민호는 서연이의 방으로 가서 그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작은 입에서는 부드러운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걱정 마, 서연아. 그는 속삭였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지킬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서연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서연이가 일어났을 때 그는 그녀를 안아 식탁으로 데려갔다. 자, 서연아, 아침 먹자. 서연이는 민호가 준비한 죽을 맛있게 먹었다. 그녀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지만 웃음과 표정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했다. 아침 식사 후 민호는 서연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서연이는 유모차에 앉아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연아,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산책할 거야. 민호가 말했다. 내가 잘 자라도록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보낸 사람은 황민아였다. 안녕하세요. 정민호 씨 잘 지내세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실은 오늘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서연이를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논의할 일도 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어제 최강호의 경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가 자신의 가족과 유대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황가의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것이 황태강 회장이 원했던 것이라고 믿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서연이를 데리고 황가의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황민아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이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들은 거실로 안내되었다. 김지수가 그곳에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황준서도 함께 있었다. 민호는 경계심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황 사장님. 김지수는 서연이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서연이가 왔구나. 할머니에게 와볼래. 민호는 서연이를 김지수에게 건네주었다. 김지수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기뻐했다. 정말 예쁘구나. 너무 내 어머니를 닮았어. 황준서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분노가 가라앉은 듯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보였다. 정민호 씨, 김지수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서연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민호는 긴장했다. 어떤 의미인가요? 걱정 마세요. 황민아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싶었어요. 황준서가 입을 열었다. 정민호 씨,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황준서가 계속했다. 저는 당신과 서연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아버지의 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황가의 일원이에요. 김지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서연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물론 당신이 그녀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서연이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요. 민호는 그들의 말에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서연이가 좋은 교육과 기회를 가지기를 원했고
황가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연이가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자라길 원했다. 사모님, 이해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서연이가 황가의 일원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녀의 인생에 참여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제 집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범한 아이처럼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김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연이를 데려와 주세요. 황미나가 덧붙였다. 우리가 서연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요. 민호는 이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가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준서는 여전히 약간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방문 일정과 서연이의 교육 계획에 대해 더 논의했다. 민호는 황가가 생각보다 협조적이라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최강호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황준서가 지금은 수긍하는 듯 보이지만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대화가 끝난 후 김지수는 민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것은 지민이의 물건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황태강이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서연이가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될 때 이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는 감동하여 상자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분위기는 예상보다 화기애애했다. 서연이는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기뻐했고 특히 황미나와 잘 어울렸다. 식사 후 민호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오늘의 만남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후 민호는 김지수가 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박지민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작은 은반지가 있었다. 은반지에는 영원한 사랑, TK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민호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지민이 황태강과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그녀의 글을 통해 민호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민이 황태강을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했는지도.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이가 태어난 직후 쓴 내용이 있었다. 오늘 우리 딸이 태어났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맑은 연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라길 바란다. 태강 오빠가 이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는 이해한다. 그의 상황과 책임을. 언젠가 서연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 딸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매일 이야기해 줄 것이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민이 얼마나 강하고 이해심 많은 여성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황태강이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서연아, 민호는 잠든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람이었지. 너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야.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게. 그날 밤, 민호는 서연이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가 황가의 상속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지민과 황태강이 원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황준서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서연이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서연이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느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서연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3년 후. 아빠, 빨리요. 서연이가 웃으며 소리쳤다. 이제 4살이 된 그녀는 활기차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따라잡았다. 알았어, 우리 공주님. 천천히,